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떻게 촬영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에뛰드에서 8월 1일 더블 래스팅 커버 톡 컨실팟 그리고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까지 출시가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컨실러 리뷰를 해볼 거예요. 단순히 리뷰만 하기보단 이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컨실러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팟 컨실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밀착력이 좋은 팟 타입 컨실러를 선호해요. 피부에 올렸을 때 약간 물기가 서린 것처럼 촉촉하고 쫀쫀한 제형이어야 하고요. 시간이 지나도 건조하거나 텁텁해지는 느낌이 없어야 해요. 그래서 컨실러를 말렸을 때 딱 픽싱이 되면서 고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컨실러여야 해요. 제 첫 컨실러도 팟 타입이었는데 제가 화장 초보 시절엔 베이스는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솜털이 많은 피부는 도대체 어떻게 베이스를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약간의 TMI이긴 한데 중학생 때 입학 기념으로 엄마가 섀도우를 선물해 주시면서 화장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다 커서도 베이스만 하면 뜨는 거예요. 근데 나도 다크서클 가리고 싶잖아. 친구들처럼 피부 매끈해 보이고 싶잖아. 근데 어느 날 엄마가 팟타입 컨실러를 쓰시는 걸 보고 엄마 화장대를 털어서 써봤어요. 그때 처음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알게 됐는데 그 이후로는 그때 사용했던 것 같은 그런 제품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밀착력 좋고 촉촉하면서도 쫀쫀해서 건조하거나 텁텁하지 않은 제형인지를 꼭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형만큼 또 중요한 게 바로 컬러 선택이에요. 많은 분들이 다크서클은 무조건 1호, 여드름은 무조건 2호 이렇게 컨실러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마다 피부톤도 너무 다르고 다크서클이나 잡티처럼 커버해야 하는 부위도 색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컨실러를 발라도 왜 나는 잘 안 가려지지? 싶다면 손등에 테스트하는 것보다 내가 커버하고 싶은 부위에 직접 올려보고 주변 피부와 어떤 컬러가 가장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지, 커버한 부위에 밑색이 비쳐 올라오진 않는지, 가장 깔끔하게 커버가 되는 컬러가 어떤 컬러인지 확인한 다음에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노란 피부톤인데 흰색이 강한 그린 컬러를 바르면 얼굴이 허옇게 뜰 수 있고 반대로 백옥처럼 하얀 피부가 너무 노랗거나 붉은 컬러를 사용하면 황달이나 홍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에뛰드 컨실러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붉지도 않고 너무 하얗지도 않고 피부톤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올렸을 때 컨실러만 따로 떠보이는 느낌이 없이 피부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점이 특히 좋았어요.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에뛰드 신상 더블 래스팅 커버 톡 컨실팟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컬러가 이렇게 총 3가지인데 좀 더 쉽게 부위별로 추천드리자면 1호 라이트 아이보리는 19호부터 21호 피부에 추천하는 뉴트럴한 아이보리 컬러라서 붉은 여드름 커버도 진짜 잘 돼요. 2호 내추럴 베이지 21호부터 23호 피부에 추천하는 컬러인데요. 붉은기가 빠진 컬러라서 착색 자국이나 잡티 흔적들을 가리기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3호 살몬 베이지는 푸르거나 칙칙한 다크서클을 커버하기 위한 살몬 베이스 컬러라 너무 붉거나 밝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다크서클에 사용하기 딱 좋더라고요.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20대 중반쯤 늦게 시작한 편인데 그전까지는 늘 가방에 팟 컨실러를 넣고 다녔어요. 예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톤업 선크림만 바르고 필요한 부분만 팟 컨실러로 커버하는 메이크업을 진짜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수정 화장도 편하고 가방 자리도 거의 차지하지 않는 이런 뿌띠한 컨실팟을 지금도 좋아해요. 베이스 메이크업이 부담스럽거나 화장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팟타입 컨실러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려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여중을 나왔는데 교실 뒷문 옆에 거울이 있었거든요. 그 거울이 애들이 화장하고 나면 꼭 손에 남는 잔여물을 거울에다가 닦아요. 진짜 더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거기 서 있다가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화장품 바로 압수했거든요. 이런 작은 컨실러 하나만 있었으면 안 걸렸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제형이에요. 유명한 팟 컨실러들 써보면 유분감이 거의 없어서 너무 뻑뻑하거나 반대로 너무 파우더리하게 올라가는 제품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팟 타입은 오히려 적당한 유분감이 있어야 피부에 더 잘 붙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너무 고슬고슬한 그런 제형은
다크서클을 가릴 때 눈가 주름을 더 부각시키기도 쉽고 수정 화장할 때도 지저분해지거나 트러블 커버한 부분이 쉽게 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쫀득한 제형이라 손으로 발라도 얇게 밀착되고 픽싱되고 나면 피부에 껌딱지처럼 딱 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화장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사용하기 편한 입문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커버력이 꽤 좋아서 저는 수정용으로도 자주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컨실팟 하나를 구매하면 전용 브러쉬도 같이 증정되는데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가방에 걸고 다니다가 코 주변 혈관이나 커버한 트러블들이 살짝 벗겨졌을 때 국소적으로 수정해주기 정말 편하더라고요. 저처럼 눈이 살짝 꺼져 있고 눈 밑 피부가 얇은 분들은 다크서클 커버가 진짜 어렵거든요. 조금만 두껍게 올리면 주름 끼임 심해지고 얇게 바르면 다크서클이 다 비쳐서 저도 항상 고민인데 요즘처럼 여름에 피부 메이크업 하기 싫은 날은 오히려 쿠션보다 컨실러를 더 많이 사용해요. 특히 선글라스 쓰는 날 앞볼이나 콧대 무조건 벗겨지잖아요. 그럴 땐 컨실러로 필요한 부분만 가볍게 커버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무엇보다 강한 햇빛, 습하고 건조하고 오락가락하는 날씨엔 우리 피부도 엄청 예민하잖아요. 무조건 파데프리 제품만 찾기보다는 이 컨실러를 활용하는 방법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컨실러는 파운데이션보다 두껍고 피부를 더 답답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필요한 부분에만 얇게 사용하면 쿠션을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것보다 더 얇고 자연스럽게 밀착돼요. 예를 들어 평소에 코에 베이스를 바르면 뜨고 뭉치고 벗겨져서 모공 커버하기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약지에 컨실러를 조금 묻힌 다음 원을 그리듯 살살 밀어 넣어보세요. 그러면 모공이 정말 잘 메워지고 컨실러가 얇게 한 겹 밀착돼서 코에는 굳이 베이스를 올리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모공만 깔끔하게 정리해도 피부 전체가 훨씬 깔끔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니면 모가 촘촘한 컨실러 브러쉬로 모공 부위를 커버해줘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속력이 정말 중요한 날에는 프라이머, 컨실러, 파운데이션 이 순서로 사용하는 편이고 트러블 자국은 너무 밝은 컬러보다 한 톤 어두운 컬러로 커버를 해주는 게 먹는 것처럼 푸르딩딩해 보이지가 않고 자연스럽게 가려져요. 유명한 팝 컨실러들 중에는 유분감이 거의 없어서 너무 뻑뻑하거나 너무 텁텁하게 발리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제형을 특히나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이거예요. 처음부터 자꾸 강조드리고 있는데 팟타입은 적당한 유분감이 있어야 피부에 잘 밀착이 되고 이런 쫀쫀한 제형이 수정을 할 때에도 훨씬 깔끔하게 올라가요. 근데 이런 제형은 솔직히 유지력이 좋아서 수정도 웬만하면 잘 안 하긴 해요. 컨실러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완벽한 커버를 원한다면 이런 리퀴드 컨실러랑 팟타이 컨실러를 같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틱 컨실러로 먼저 커버가 필요한 부분을 얇게 잡아주고 그 위에 팟 컨실러를 덮어주듯 올리면 훨씬 깔끔하고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컨실러 브러쉬 정말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그냥 손가락 쓰세요. 저도 손으로 커버하는 날이 정말 많아요. 특히 네 번째 손가락은 힘이 가장 약해서 컨실러를 벗겨지지 않게 밀착시키기 좋거든요. 힘을 빼고 톡톡 두드려주기만 해도 충분히 예쁘게 커버됩니다. 반대로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브러쉬 컨디션부터 꼭 맞춰줘야 되는데요. 저는 브러쉬를 사용하기 전에 브러쉬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묻혀서 모를 눌러가며 뾰족한 모양으로 정리해줍니다. 이때 모가 갈라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잘 모여있어야 바르기 좋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마른 티슈로 남은 바세린을 닦아내면서 모양을 한 번 더 잡아주고 손등에 덜어놓은 컨실러를 브러쉬 앞뒤로 충분히 먹여주세요. 혹시 컨실러가 살짝 굳은 느낌이라면 브러쉬에 입김을 한번 불어서 피부 온도 정도로만 살짝 녹여서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붓자국도 훨씬 덜 남고 브러쉬를 쓰면 컨실러가 뜨던 분들도 훨씬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컨실러는 충분히 말려주셔야 합니다. 안 말린 상태에서 바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올리면 방금 커버하려고 올려놨던 부분이 같이 벗겨져요. 다시 덧바르고 또 벗겨지고 결국 메이크업만 점점 두꺼워지는 악순환이 되거든요. 베이스까지 완성했다면 파우더 꼭 필수로 해주세요. 그래야 커버력과 지속력이 훨씬 오래 유지가 돼요. 그리고 수정할 때도 증정 브러쉬처럼 얇은 브러쉬에 살짝만 묻혀서 다크서클에 한 줄, 트러블에 톡톡 올리면 필요한 부분만 깔끔하게 수정할 수 있어요. 펜슬 타입 컨실러 너무 딱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팟 컨실러를 살짝 묻혀서 피부 온도로 녹여주듯 사용하면 정말 스르륵 미끄러지듯 얇게 발립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 먼저 컨실러
컨실러를 필요한 부위에 깔아준 다음 베이스를 아주 얇게 올려주면 텁텁하거나 두꺼워 보이지 않으면서도 커버력과 지속력은 훨씬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어도 나는 도대체 어디에 발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초보자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세 군데만 바르면 됩니다. 눈 밑, 다크서클, 코, 옆, 입, 아래 이곳만 정리해도 얼굴에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밝혀져서 훨씬 깔끔한 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면 미간과 코까지 추가해주시면 피부가 훨씬 정돈돼 보여요. 이번 에뛰드 더블 레스팅 커버토 컨실팟 관심 있으신 분들은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올리브영에서 런칭 기념 할인도 진행하니까 기간 참고하시고 컨실팟 한 개만 구매해도 전용 브러쉬를 한 개 증정하는데 브러쉬는 선착순 증정이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일찍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신상 컨실러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20대 초반에 뽀송파데로 품절대란이었던 기억이 있는 에뛰드 더블 레스팅 파운데이션이 리뉴얼되었는데 더 완벽해졌어요. 근데 이 두 개 궁합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조만간 파운데이션은 단독 리뷰로 빠르게 끼려올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